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유책 배우자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근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청구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정희 기자. 네. 자, 일단 유책 배우자가 나도 이혼하고 싶다고 소를 제기한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 공개 변론은요, 15년째 따로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백모 씨에게는 여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동거녀죠. 부인과 사이에서는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만 이 내연녀가 혼외자를 낳은 뒤부터는 내연녀와 계속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산 게 거의 15년. 사실상 남남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이제 다시 받게 된 대법원이 요즘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이거 우리가 판례를 좀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양측에서 변호인들이 나와서 각자의 주장을 폈습니다. 일단 이 남편 백모 씨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막을 수도 없고 이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부부를 비롯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것도 혼인관계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주 관심이 많은 내용일 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 측 주장은 사실상 이 결혼이 파탄난 상태인데 네. 법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이 결혼 상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 파탄주의라는 거죠. 예. 아주 누가 잘못했다를 따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면, 즉 깨졌으면 이혼을 허락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는데 이거 위험 안 받아도 살아난다고 사라지냐 이거거든요. 예. 남편 쪽 주장이 그런 것이죠. 저기 보시면 혼인관계 파탄은 불가피한 거다. 어차피 결혼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책 여부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해야 된다. 대신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데서 즉 유책 배우자가 좀 더 불리한 거를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이제 남편 쪽 주장이고 현재까지 서구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군요.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자, 이제 부인 측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인 측도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어떤 근거인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권리 남용이므로 법원의 대원칙과 이에 입각한 원심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이어서 형사처벌 밖으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문제는 사회 기초를 이루는 가족에 관한 것으로 달리 판단돼야 합니다. 과연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치관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유책 배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보다는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키며 희생해온 상대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더 절실하며 책임이 무거운 과제라는 점을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양쪽 주장이 다 뭐 일리가 네. 있습니다. 일리가 결국에는 있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 사회적 지금 과제가 되는 예. 이런 상황인데, 자, 부인 측의 이야기 어떻게 봐야 부인 측 될까요? 변호사는 유책주의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죠. 즉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을 했어야 이혼을 청구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유책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 측 변호사 얘기는 결국 파탄주의를 채택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혼인관계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 배우자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사람들의 행복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위자료의 액수도 굉장히 낮고 재산분할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약한 여성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여성 측 변호사의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글쎄,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저는 파탄주의자거든요. 예.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깨진 그 결혼을 법원에서 살아라. 근데 그게 사라집니까?
어차피 예. 깨진 결혼인데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걸 좀 증액을 해줌으로써 여성이나 그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다. 이게 제 소신인데, 제 생각인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유책주의를 잊어오던 50년의 관행을 깨고 파타임주의로 바꿀 것이냐, 그건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거든요. 뭐 상대방이 부정응해를 했을 때, 뭐 버리고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가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그 부분을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예.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도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오기로 이혼 안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난 정말 네가 싫은데 난 너 좋은 꼴을 내가 못 봐주겠어. 나 절대 이혼할 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유책주를 택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이혼 허락해주거든요. 네. 아마 이 경우도 그 케이스로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판례를 바꾸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정희 기자는 아직 뭐 결혼을 안 했지만 저런 논란 보면서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 주장이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그리고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파탄주의를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해소가 될까? 저는 그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사실상 오늘 양소영 변호사가 부인 측 변호사로 나와서 얘기한 말도 실제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을 다 빼돌린 다음에 바람을 펴놓고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제로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건 김태현 변호사께 또 궁금하기도 한 건데 예. 실제로 파탄주의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요즘 이혼율 굉장히 높잖아요.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전 그것도 사실 그래요, 맞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책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파탄주의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이혼 소송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가 우리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결국 여성들은 피해 볼 수밖에 없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유책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고, 그 주장도 뭐 나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두 분의 주장도 여기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남녀 간의 또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인데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